서울자치구 구청장으로부터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품격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강남구로 가봅니다. 정순균 구청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7만 강남구민과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고 있는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네. 자,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매일 오전 9시에 구청 간부 직원들이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 영상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올해 주요 사업과 또 일상 업무, 민원 사항 등 진행 상황을 챙기고 현장을 또 직접 살피는 한편 매일마다 저녁 8시쯤이면은 강남구 보건소로 건너가서 보건소장님 또 질병관리과장, 재난안전과장 등 코로나 관련 직원들과 코로나 현황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미미 강남 코로나19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백신 접종이 최대 관심사일 텐데 강남구는 백신 접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또 1차 대응 요원 등 1분기 대상자 12,956명에 대한 접종이 진행 중인데요. 네. 어제까지 11,090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관내에서 백신을 맞고 큰 이상 반응을 보인 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46분이 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발열이나 기침 같은 가벼운 증상을 보였는데 모두 하루 이틀 만에 회복됐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난해 저희 뉴스에서 연결했을 때도 직접 코로나 상황을 브리핑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코로나 대응에 네, 신경 쓰고 계신다는 뜻일 텐데 최근에 강남구의 코로나19 대응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그 감염병의 기본 대응 원칙은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강남구는 이 원칙에 따라서 지난해 1월 26일부터 선제적인 검체 검사로 조용한 전파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 지금 우리 강남구가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확진 발생률이 19번째로 아주 낮습니다. 감염병 대응은 빠를수록 좋다는 강남구의 의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강남의 전염병 방역 체계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은데요.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도 생겼고 그동안 강남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선별 진료 전 과정을 QR코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입니다. 하루에 1,200명 이상의 검사가 가능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집중 보도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31일부터 제가 직접 진행하는 미미 강남 코로나19 브리핑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시 중입니다. 지난 12일 100회를 맞이하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에 1만 뷰가 넘는 콘텐츠가 26건, 평균 조회수도 7,800여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현황과 강남구 대응을 알려드려 강남구의 건강 안전을 지켜드리고 또 불안감도 덜어드리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도 최근 방송하신 100회 브리핑 잘 봤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대책도 물론 브리핑만으로 끝나는 게 아닐 텐데 이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강남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매출 5억 원 미만, 상시 근로자 5사람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3만 5천 개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장당 100만 원의 경영 안전 지원금을 지금 현재 지급 중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급되는 그 해당 지원금은 총 350억 원 규모로 다른 지자체처럼 무이자 대출 지원이 아닌 현금을 곧바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조건 없는 정책으로 불리며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업소당 공공요금 50만 원을, 또 연매출 5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임차료 140만 원을 현금으로 이미 지급했습니다. 또 5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 휴직자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도와드리고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한 강남구의 전반적인 대책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난해 강남구정의 긍정적인 변화 몇 가지만 꼽아주시죠. 네, 저는 취임 초부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구정 핵심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같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등으로 2년 연속 서울 시민이 평가한 청결도시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더 강남앱을 필두로 세곡동의 ICT 로봇 리빙랩을 개소하는 등 스마트 도시 강남에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고 봅니다. 특히 57만 강남구민의 수건이었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에 SRT 고속철도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성과도 거뒀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세먼지 프리존이나 이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 이슈 등은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접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이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정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강남에서 빠질 수 없는 화두가 바로 집값과 그리고 재건축 문제입니다. 네. 아직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강남의 집값이나 재건축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제한되는 사항이 많아서 음마나 압구정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재건축이 현재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최대 이슈는 뭐니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관련 사안일 겁니다. 강남구의 경우 아무래도 재건축 문제가 많이 민감하죠. 일부 특정 단지의 쟁점도 있지만 강남구 전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에는 모두 278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네. 이 중 현재 재건축 사업이 80곳에서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4, 5 구역과 개포 주공 6, 7 단지가
조합 설립 절차를 마쳤습니다. 또 강남에서 대표적으로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는 음마 압구정 아파트에 대해서 현재 주거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서울시장이 새로 선출되면은 저는 이 환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님을 만나서 집값 안정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음마와 압구정 등 재건축 사업이 하루빨리 시작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재건축이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은 네. 우리 강남구청장으로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하루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주민들 사이에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재건축 이슈가 서울의 정비 사업 중에서도 뜨거운 만큼 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 영동대로 개발 네, 문제도 짚어볼 텐데요. 이 삼성역 SRT 정차와 관련해서는 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 덧붙여서 이 사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GBC, 즉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발 문제일 겁니다. 자, 최근 현대자동차와 이견도 있었는데 이 강남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가 그동안 105층 569m로 지으려고 했던 그 GBC 빌딩을 지금 설계 변경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대자동차 GBC는 125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또 268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우리 강남 구민들의 염원이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제 바람은 당초 계획대로 건립이 돼서 강남 구민과 서울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의사를 이미 전달했고 네. 현대 쪽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건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105층에서 50층이나 70층으로 설계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강남의 지역 발전에는 큰 영향은 없다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대자동차 측에서 우리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행정 분야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지난해 강남구에선 다양한 온택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수천 명이 참여하는 마라톤을 온택트로 진행한 건데요. 올해도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다채로운 온택트 사업이 확대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020년이 우리 스마트 시티 강남의 초석을 다진 해였다면은 올해는 온택트 리더 강남의 위상을 확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 강남 열린 공공정보 시스템을 확대하고 스마트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고 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홈 및 또 BIT 기반 장애인 스마트 정류장 등 맞춤형 스마트 복지 실현에도 앞장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인과 상담하는 랜선 구청을 본격 가동할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관내 연예 기획사와 함께 코엑스와 호텔 등을 활용한 온택트 글로벌 K-팝 공연 같은 다양한 콘텐츠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수준 높은 한류 문화로 활기 넘치는 문화 관광도시 강남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남구의 역점 사업들과 비전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 스튜디오로 모셔서 더 심도 있는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순균 강남구청장 연결해 봤습니다.